어서와 블록체인은 처음이지의 마지막 강의인 네. 비트코인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이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누구에게나 지급이 가능한 분산화된 디지털 화폐다 또는 개인 간의 거래, P2P를 이용한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둘을 합쳐서 암호화된 P2P형 분산형 결제 시스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자기가 만들다 보니까 정체성을 명확하게 줬는데, 우리 비트코인은 화폐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첫째 시간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어떤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은행의 핵심 자산은 돈이 아니라 장부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돈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내가 돈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요, 은행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은행의 잔고에 계좌가 있으면 은행이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약속이죠. 네. 대총동에 1,000만 원이 있으면 제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라고 은행이, 실제 제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없지만 은행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은행이 보증을 해주고 인정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요, 2009년에 나온 이후로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된 전체적인 장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은행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은행 안에 원장 장부가 있고요. 네. 그거를 우리가 모바일 뱅킹을 쓴다든가 인터넷 뱅킹을 쓴다든가 또는 지점이고요, 가맹점, 타은행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금이 움직일 때 이 장부가 은행 중앙 서버에 기록이 됩니다. 은행 중앙 서버에서 단일화로 기록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분산형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트코인은 우리가 지난 배웠던 것처럼 P2P 형태로 다 공통 장부를, 각각 똑같은 장부를 분산화해서 독립적으로 기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록을 전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떤 강력한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데요. P2P라는 건 사실은 이제 피어 투 피어, 어떤 점과 점에 대한 연결이죠. 사실은 이게 사람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찌라시 뉴스 이런 거 있죠? 맞아요. 얘기하면 쫙 퍼지죠. 네. 이런 내용들 또는 소문 또는 어떤 내용들, 이게 전달돼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내용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분산형 시스템에서도 이런 거래 내역을 전파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크게 보면은 인터넷의 구조하기는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미국하고 인터넷을 대는 통신망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바다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태평양 밑에 있는 해저 케이블이 끊어진다고 해서 미국하고 인터넷이 되지 않나요? 다른 방향의 바다에도 선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선이 연결돼 있고 위성으로도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점의 연결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어떤 통신은 보장이 되고 유지될 네. 수 있다는 것이 분산형 시스템과 P2P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아 씨한테 제가 네. 오늘 우리 아까 있던 촬영했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을 해볼게요. 전송을 네. 하면 사진이 가죠. 네. 네, 사진이 갔는데 사진이 갔지만 저한테도 남아 있어요. 사진은 복사해서 그러네요. 갔죠. 사진을 정말로 드린 게 아니라 카피해서 디지털 형태는 복사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자산, 돈, 이런 전자 어떤 그런 부분을 디지털로 구현을 했는데 그거를 보냈을 때 복사가 되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돈이 늘어나 버리고 그쵸. 이중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자화폐 시스템인데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지불을 막기 위한 방법을 좀 고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장부의 어떤 이중 지불에 대한 거래 내역을 카피할 수 있지 않도록 이중 지불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과반수로 투표를 합니다. 과반수 네. 투표를 해서 51%가 인정하는 것을 참으로 보고, 그래서 참 거짓을 보는 진위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전 해시값과 연결되어 있는 체인 형태로 쭉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내역을 조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앞뒤 내역에 대한 모든 내역을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지해 나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공격을 10분마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그런 장부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는 3가지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비잔친 장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네. 3분의 2가 동의하면 그것은 정말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그 장군들이 시간과 노력으로 문제풀이에 참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블럭을 배상받기 위해서 채굴을 한다든가 네. 또는 장부를 검증하는데 자기가 참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시간과 돈과 뭐 노력을 가지고 채굴에 참여하는 장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에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비잔틴 문제, 이런 P2P 네트워크나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난제를 해결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부가 공개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송아 씨 계좌번호를 안다고 해서 네. 송아 씨의 자금 출납을 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죠. 볼 수 없죠. 그리고 통장도 제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장부가 공개돼 있고 분산돼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장부는 사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네. 뭔가 부끄러워지는 듯한 뭐 느낌이 그럴 들어요.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분산 장부다 보니까 이 내역을 볼 수 있어요. 내역이 공개돼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고 뭐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 누군지는 코드화돼서 쉽게 알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익명성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암호의 기술을 넣었어요. 그래서 내 거래 내역을 공개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나인지는 잘 알기 어렵도록 가려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은 보통 이제 장부에서 프라이버시 관리를 공개 키라는 것과 개인 키라는 걸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계좌번호, 입금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내 개인 키는 계좌 암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 키는 말 그대로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어요. 네. 내 지갑 주소를 여기저기 막 뿌릴 수 있죠. 그러면 그렇죠. 누가 그걸로 보내주면 땡큐인 거고, 숨길 이유는 없는 거죠. 네. 두 번째, 개인 키 같은 경우는 암호인데 이것도 사례가 있어요. 2013년 말에 블룸버그 TV에서 앵커가 누군가에게 송금하는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개인 키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앵커의 비트코인은 모두 도둑을 맞았던 사례가 아이고. 남아있죠. 그래서 개인 키, 암호 관리는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네.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